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지요?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이 내담자분들도 다들 안색이 안 좋으세요.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말씀들 하시고,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희망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희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희망을 잃어버리는, 요즘 그렇죠? 계속 반복적으로 노력을 해도 계속 실패하고 또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희망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희망은 뭘까요? 단순히 그냥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네. 미래에 대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또 어떤 가능성,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곧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낙관적으로 잘 될 거야. 이거는 그냥 바보고요. 그렇죠? 네. 희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미래에 대한 통제, 내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 그다음에 내가 꿈꾸는 것, 내가 가능할 수 있어. 이게 돼야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어떻죠? 경기는 안 좋죠. 취업도 잘 안 되죠. 여러 가지 너무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된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희망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희망이 무너져 가는 단계는 몇 단계를 거쳐서 진행될까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의 어떤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입니다. 노력을 해도 취업이 안 돼요. 새로운 메뉴 만들고 가격을 낮춰도 장사가 안 돼요. 쓰는 건 없는데 빚은 점점 늘어요. 이게 현실에 반복된 좌절이 됩니다. 이러한 반복은 단순히 그냥 어려움에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노력하면 바뀔 거야. 노력하면 잘 될 거야 라는 믿음 자체를 붕괴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바뀔 거야 라는 믿음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강하고 그것도 실천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좋아지는데 이 믿음 자체가 이렇게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하면 사실 희망은 사라지게 되죠.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미래에 대한 통제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희망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확실성과 실패를 계속 반복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마음엔 뭐가 자리 잡냐? 해도 안 되네. 아무래도 안 되네.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이 자리 잡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 결국 자기 효능감이 감소되기 시작해요. 자기 자신을 무력한 존재로 인식하고 그리고 의욕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희망이 꺾였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뇌는 그냥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에너지 절약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 희망했죠, 도전했죠, 좌절했죠, 아프죠.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떤 걸 깨닫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나은데? 괜히 헛꿈 꾸다가 돈 버리고 마음 버리고 사람들한테 욕먹고 에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생존하는 겁니다. 예, 살아서 희망차게 무엇인가 자기를 표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숨만 붙어있는 생존 모드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해요. 학습된 무기력. 어떤 행동도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한 상태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무엇인가 노력을 했는데도 바뀌는 게 없어. 근데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시도 자체를 포기하는 그런 심리 상태가 되는데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 아까 이야기했죠? 에너지 절약 모드로 들어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습된 무기력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노력 자체, 시도 자체도 안 합니다. 어차피 뭘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뭐하러 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남는 건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책과 자기 비하입니다. 아유, 내가 못나서 그렇지 뭐. 아유, 됐어. 니들 잘난 척해. 뭐 난 이러고 살게. 그럽니다. 어떤 최소한의 어떤 경쟁심, 자기 자존감 이런 거 없어요. 아유, 뭐 됐어. 뭐 내가 그렇지 뭐. 이럽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피로감을 느낍니다. 사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면 무엇인가 끝까지 성취하거나 끝까지 진행하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바쁜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재밌는 건 실제로 대단히 피로하고 대단히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 학습된 무기력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실제의 피로와 우울감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 파괴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비하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우울하고 피로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쉽게 포기하고 회피하고 도피하고 또 비암적인 소비, 소비로서 자존감을 확보하려고 하고 또 중독, 뭐 섹스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뭐 이런 거에 빠질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학습된 무기력에 서서히 젖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한 번만 살다 가는 내 인생. 그죠?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 너무 억울하고 내 자신한테 미안하잖아요. 그죠? 결과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뭐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한강 작가처럼 노벨상을 받는 대단한 작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동네 책방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조그만 슈퍼 가게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랑 상관없이 사는 동안은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삶이 그래도 힘이 나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희망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매일매일 실천하고 있고 저 자신도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네,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작은 성공을 자꾸 경험하고 그것을 누적시키는 겁니다. 작은 경험을 자꾸 쌓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희망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요. 일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기입니다. 갈 직장도 없고 갈 학교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다. 그래도 6시에는 일어나십시오. 또 자는 한이 있어도 아셨죠? 그리고 작은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것을 달성하시면 좋습니다. 책 몇 페이지 읽기, 영어 단어 몇 개 하기, 자격증 시험 준비하기 뭐 이런 것들이요. 네, 분명히 어떤 자존감이나 어떤 자기 통제감 이것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 미션을 클리어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그래도 뭔가 쓸만하군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우리가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되면 진짜 우울하고 진짜 무기력해요. 그러다 보면 피곤해서 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자꾸 작은 운동, 작은 몸 움직임을 하셔야 됩니다. 산책, 가벼운 운동 뭐 이런 거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희망은 몸에서 시작됩니다. 희망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요? 아니요. 몸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하고 그리고 제대로 기능하는 몸이어야 희망을 다시 꿈꿀 수 있고 희망을 다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몸져 누워서 아무 생각 안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내가 정말 되는 것도 없고 너무 힘든 상황이다. 그러면 일부러라도 좀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 좀 덜 하시고 지하철이나 이런 거 좀 덜 타고 많이 좀 걸으시면 많이 좋아질 겁니다. 또 있습니다. 작은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 그 범위에서 내가 변화를 주는 거죠. 가게 매장이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 아주 작은 걸 바꿔주는 겁니다. 뭐 대단한 메뉴, 히트 메뉴 하나를 해서 어떤 매장의 매출을 확 끌어올리겠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좀 어려워요. 그렇다면 뭐 서비스 안주 있잖아요. 조그만 거. 뭐 그런 거라도 하나 준비해가지고 고객분들한테 한번 나눠줘 보세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고 칭찬이 나온다. 그러면 분명히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다시 한번 생길 겁니다.
이런 미세한 성공 경험이 쌓이면 뇌는 다시 나도 무엇인가 할 수 있어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희망의 재점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아셨죠? 거대하고 웅장하고 무엇인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이것을 실천해야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아주 소소하고 작은 것들, 루틴화되고 반복적인 것들을 내가 해냈을 때 그때 뇌는 다시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남들처럼 멋지게 다시 재기할 수 있어. 이렇게 신호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아셨죠? 네. 자, 정말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희망 꼭 잃지 말고 희망을 꼭 지키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말은요,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버락 오바마의 명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희망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다. 희망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작은 것들 하나하나 루틴화 돼서 실천하시고 그 성공 경험이 다시 한번 나를 희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셨죠? 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학당이었습니다.